아니,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중학생의 충격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한 장의 오래된 지도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중학생 타케우치 마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수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현재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츠모토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었고 교과서에서도 수차례 보았던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의 화제로 독도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해. 맞아. 왜 그렇게 계속 우기는 건지 모르겠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니까 일본이 가르치는 역사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역사 과제 준비를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 언론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어 자막이 제공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일본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되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화면에 오래된 일본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지도에는 확실히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섬이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겠지. 저는 깜짝 놀라서도 모르게 다큐멘터리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본의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저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면 왜 그런 자료가 나왔을까? 그리고 만약 조작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배운 거 아닌가? 저는 이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의 유물과도 같은 존재인 타케우치 슈에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슈에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오랜 세월 동안 일본과 세계의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해 오셨다고 해요. 특히 오래된 지도를 모으는 것이 할아버지의 가장 큰 취미로 알려져 있었죠. 마오야, 무슨 일로 왔니? 슈에이 할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일본 지도 중에서 다케시마에 대한 표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따라오렴. 저는 슈에이 할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서가에서 두꺼운 책 한 권과 몇 개의 지도 복제본을 꺼내셨습니다. 이 지도들은 에도 시대에 제작된 것들이란다. 특히 이 지도는 1710년에 만들어진 가네이 쇼토쿠 본도 아즈치 지도라는 자료인데 다케시마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보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영토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진짜인가요? 슈에이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오야, 역사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를 수도 있단다.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는 다른 지도들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야시의 삼국풍남 도설, 개정 일본여진호 정전도 모두 같은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음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할아버지에게서 본 지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오야, 이런 이야기는 괜히 문제만 일으킬 수도 있어. 특히 학교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덧붙이셨습니다. 괜한 오해를 사면 대학 입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응원하셨는데 이번만큼은 너무나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진실이 궁금할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지도들은 분명 일본의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듯했습니다. 마오야, 세상에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주제들이 있어.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 지도, 다케시마 역사, 독도 일본 고지도 표기하지만 일본어로 검색된 대부분의 정보들은 교과서에서 보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일본어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걸까? 저는 고민 끝에 영어로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국 의회 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일본의 오래된 지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점양지도, 일본에도, 개정일본 여진호 정전도, 이 지도들에서도 독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슈에이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지도들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거지? 다음 날 저는 사회 수업 시간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선생님께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츠모토 선생님.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츠모토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제 질문에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선생님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측량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지도에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았단다.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러 개의 지도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하야시의 삼북홍남도설, 일본에도 삼국점양지도 모두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측량 기술 부족 때문인가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야, 역사는 단순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야. 교과서에 집중하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의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가져올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친구들 몇 명이 저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마오, 너 한국 다큐 같은 거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나카무라 렌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인이 일본 정부를 믿어야지. 너 지금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절친이었던 카와사키 유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제 질문에 유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오야, 나도 내가 틀렸다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꺼내는 건 위험할 수도 있잖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을 찾아가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도서관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책들뿐이었습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에도 시대 일본 지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는 거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지만 영어로 검색을 하자 훨씬 더 다양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미국 의회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에서 일본 고지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785년 삼국통남도설. 이 지도에서도 역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경고를 받았고 부모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슈에이 할아버지는 저를 지지해 두셨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죠. 고민 끝에 저는 익명으로 일본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지만
저는 일본의 고지도에서 다른 표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취재해 두실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기다림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저는 답장이 올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노우에 켄타 기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고지도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사례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단순한 학생으로 치부하며 무시할 줄 알았는데 기자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진행해야 할지 고민 끝에 저는 먼저 슈에이 할아버지께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메일을 찬찬히 읽어보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오야, 내가 정말 인터뷰하고 싶다면 할아버지가 동행해주마.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익명으로 진행할 것. 둘째,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셋째,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 할아버지와 함께 가도 될까요? 이노우에 기자님은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오사카의 한 카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문제가 되면?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슈에이 할아버지와 함께 약속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보여줘야 할지. 카페에 도착했을 때 회색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타케우치 마오 학생과 슈에이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노우에 기자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오 학생, 우선 어떻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저는 처음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순간부터 슈에이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일본의 옛 지도들을 발견했던 과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님은 진지한 태도로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회 수업 시간에 마츠모토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측량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다른 지도들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이노우에 기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부 친구들은 저를 배신자처럼 취급했어요. 특히 나카무라 렌은 저를 향해 한국 다큐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고 말했고 절친이었던 카와사키 유이조차 저와 거리를 두었어요. 그 순간 기자님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즉, 일본 교육과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였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슈에이 할아버지께서 직접 일본의 고지도 복사본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기자님은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리고 싶었어요. 기자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기사가 나가면 가장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틀 뒤 기자님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미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첨부된 기사를 열었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은 에도 시대 지도로 본 다케시마,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단면. 기사는 제 이야기를 익명으로 소개하며 일본의 고지도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사례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사는 일본 전역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신문을 보며 수근거렸고 일부는 저를 보며 힐끗거렸습니다. 이 기사 봤어? 에도 시대 지도에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시됐다네? 이런 기사를 누가 제보한 거지? 그리고 그 기사 제보자가 저라는 사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 교감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마오 학생, 이 기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보한 게 정말 학생인가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논란을 만들면 대학 진학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괜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저를 향한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국에 세뇌된 학생이네. 왜 일본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야? 진실을 알리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사 보도가 나온 후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저를 피하거나 멀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카와사키 유이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던 저에게 유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기사 이후 유이는 저와 거리를 두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오야. 유이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유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겁이 났어. 너랑 같이 있다가 나까지 이상한 애 취급받을까봐 그래서 피했던 거야. 미안해. 유이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이후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어. 유이는 핸드폰을 꺼내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로 일본의 고지도에서 다케시마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경우가 많더라고. 심지어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었어. 저는 유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이, 내가 직접 찾아봤다고? 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마워, 유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유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내 편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쉬는 시간, 교실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저에게 나카무라 렌이 다가왔습니다. 마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렌은 평소 저를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렌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렌은 약간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기사 보고 나도 자료 찾아봤어. 솔직히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던 자료들 나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어? 저는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다니. 물론이야. 그날 이후 렌과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와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기록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며칠 뒤 사회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마츠모토 선생님의 분위기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잡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시대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국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프로젝터를 통해 여러 개의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슈에이 할아버지 서재에서 본 지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지도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츠모토 선생님께서는 제 질문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수업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 변화가 저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노우에 기자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역사 교육 자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구나. 비록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슈에이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저 멀리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오야, 저 너머에는 한국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여행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한국의 노인이 일본에서 온 한 관광객을 자신의 가게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세대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글을 읽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세계 어디서든 같은 모습으로 빛나는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